저는 딱히 운동도 식이요법도 해본 적이 없고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줄곧 병원 처방약과 해외 직구 서플리먼트 혹은 각종 보조제를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더 살이 쪄서 이제는 고도 비만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 광고에 대한 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식이요법도 해본 적이 없고 운동요법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요요를 겪을지언정 내가 운동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을 먼저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안 되면 정이 안 되면 에이 약이라도 먹어봐야지 하면서 약을 먹게 되는데 요즘엔 갔다 차 떼고 뽀 떼고 다 떼고 약부터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광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사분들이 약을 제대로 처방받아서 먹으면 안전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이라고 하면요. 그쪽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는 약 처방을 하면서 식단 처방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처방도 해드립니다. 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약 먹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면 약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운동할 것 같은가요? 거기서 해주는 식사 처방과 운동 처방이 있지만 약이 있으면 운동이랑 식이요법 잘 안 하게 돼요. 무조건 약에 먼저 의존을 하게 되는 게 누구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약을 먹었을 때 느끼는 부작용만큼 부작용이 일어나죠. 뭐 손떨림이라든지 아니면 두근거림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입마름 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마치 내 살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 부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다이어트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내가 먹던 것보다 더 먹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약에 완전히 의존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분들은 만약 내가 약이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먼저 진행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작용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정보를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도 없고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문제 해결로 바로 가는 것이냐? 그만큼 상처가 이미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변화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부터 지금 내가 심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하려는 게 이런 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즘에 다이어트의 무분별한 광고 효과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다짜고짜 약부터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서플리먼트 해외 직구 서플리먼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무조건 몸에 진짜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그나마 의사분들이 죽지 않을 만큼 처방을 해주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진짜 몸이 심각해지게 처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장기간 복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서플리먼트는 이 함량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요. 잘못하면 진짜 치사량으로 드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적인 이런 약의 부작용 그리고 계속 실패하면서 살이 더 찌고 있죠. 그래서 비만에 의한 이런 상실감에 의해서 지금 질문자님은 자신이 굉장히 괴물 같다라고 느끼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그랬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시각 정보를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절대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엄청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엄청 진짜 괴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괴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의 상처와 연관된 표현이 여러분의 외모를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는 해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도 있고 표정도 있는데 특히 표정부터가 부정감정과 상처에 의해서는 표정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의 중심을 잡고 이 상처를 치료해서 행복의 감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도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외형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심리의 작용으로, 건강한 마음의 작용으로 이 건강하고 행복한 표현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매력은 어느 누구 하나 이제 가릴 것 없이 고유의 이제 누구나 끌려오게 되는 고유의 매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이 스킵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다이어트보다 심리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마 우울증을 조금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무기력해지고 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심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건설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의지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살이 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적절하게 감량을 했을 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적절한 방법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검색만 하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채택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심리가 건강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약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리 문제로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중이 증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심리의 밸런스에 맞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감소가 돼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다이어트 약도 약이지만 일단 심리 회복이 먼저다. 정말 다이어트 약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심리 회복이 된 다음에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간간히 이뇨제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조금 많이 안정이 되어감에 따라서 부종도 조금씩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약을 먹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제가 이제 심리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집착을 한다던가 그것에 의존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만약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약에 의존한 일도 없어지겠지만 의존을 한다고 해도 아주 정확하게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력을 갖고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